네, 강보선의 주말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내일 4월 1일이죠. 다음 달 첫날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이제 이거는 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 처음인데요. 자,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국내 백신 수급 상황도 좀 우려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질병청의 양동규 자원관리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양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 추이 좀 볼까요? 네, 어제 하루에도 한 500명 내로 알고 있는데요. 예. 3월 30일 어제 0시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가 429명, 해외 사례가 18명 해서 총 44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0시 기준으로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보니까요? 어때요? 예, 한 500명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요. 지난주부터 65세 이상 요양병원 어르신분들 접종 시작했는데 접종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접종률이? 백신? 네, 저희들이 3월 30일 0시 기준으로 보면은 예. 1차 접종자가 어제만 해서 26,538명이 접종을 해서 총 82만 2,44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요. 예. 또 2차 접종자 중 신규가 919명 해서 총 6,151명이 그러니까 6,151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접종률을 본다면 이제 1분기 접종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 전체 접종 대상자 85만 5천여 명 중에서 72만 5천여 명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약 85% 정도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분기별 목표로 봤을 때는 85만 명이 목표였는데 지금 72만 명 정도 접종 완료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 이상 반응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옵니까? 신고가 지금도? 네, 지금은 조금 신고 사례가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예방접종이 2월 26일 날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날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신고된 사례가 약 10,000건 정도 됩니다. 예, 10,000건. 전체 77만 건 중에서 10,000건이니까 1.31% 정도 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사망을 포함한 중증 이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 사례는 0.003%입니다. 한 26건 정도 되고요. 26건, 예. 그래서 대부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의 증상을 보면은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대부분 이제 근육통, 또 열이 나는 발열, 두통 이런 순서로 많이 신고가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이런 소위 경증 반응으로 신고된 경우는 2, 3일, 하루 이틀 내에 대부분 좀 호전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접종한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상 반응이 좀 더 많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열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대통령, 총리 그리고 복지부 장관도 좀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들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접종 받으니까 좀 불안감이 좀 어떻게 잠재워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시기에? 네,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전문가분들께서도 설득을 많이 해주신 아마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도 G7 정상회의 출국을 위해서 해외 필수적인 공무 출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도 방역 책임자로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바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전문적 식견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주셨는데 예. 다소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아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접종하시는 걸 보고 예. 믿고 맞을 수 있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더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대통령, 총리, 복지부 장관 이분들은 혹시 이상 반응 나온 거 없어요? 예, 저희들 뭐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예. 예전에 인플루엔자 백신과 비슷하거나 네.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특별한 뭐 이상 반응은 뭐 들으신 게 없군요. 네. 자, 그런데 뭐 한동안 저 대통령 그 백신 접종 때문에 뭐 주사기를 바꿔치기니 이런 뭐 그 가짜 뉴스라고 하나 보니까 이게 네. 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저희 전혀 그럴 수 없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됐고 맞아왔습니다. 예. 추진단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는 이러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허위 정보 게시글이 게재되어 있는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청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당시에 주사기 바늘에 다시캡을 씌웠다가 그런 예를 들어서 예. 좀 바꿔치기 했다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예. 사실은 분주 후에 접종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주사기 바늘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허위 글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저희들이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내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분들 접종 시작되죠. 일반인들이요. 그렇죠? 네. 종류가 뭡니까? 네, 일단 화이자 백신이고요. 예. 저희 지금 현재 3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6월 말까지 약 700만 회분, 그러니까 350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이 화이자 백신을 가지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분들한테 아스트라가 아니고 제네카가 아니고 화이자 백신 접종 하는 이유는 좀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백신이 공급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백신 대상자와 백신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백신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라는 것과 저희들이 접종 순서를 정할 때 어느 정도 고위험군이냐 그리고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직군들이 먼저 맞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이자 백신이 지금 700만 회분이 들어오고 있고 또 가장 고연령층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치명률이라든가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의 수급 상황,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그리고 이제 방역 필수 인력 이런 순서로 지금 접종 스케줄을 짠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리고 이 이상 사실은 반응 때문에 걱정들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만성 질환이나 기저 질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화이자 접종 75세 이상 고령들인데 맞아야 됩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 그리고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는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은 가장 고위험으로 이완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접종을 반드시 맞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건강 상태가 당시 좋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을 조정해서 이렇게 접종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사실은 많이 퍼져 있는데 그중에 특히 알레르기 약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복용한 후에 뭐 주사 맞으면 뭐 덜 아프다니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도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알레르기가 언제 반응할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알레르기 약을 먹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들어오는 그 재난방송 내용 중에 보니까 미리 그 해열제는 준비하는 건 좋다 이런 얘기하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접종 전에 좀 주의사항 좀 있습니까? 접종 전에 주의사항으로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자기 몸 상태가 건강할 때 접종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 관리를 잘해서 가장 몸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아마 건강 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접종을 하기 전에 예진 의사분들께 자신의 건강 상태 또는 기저질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접종하면 좀 1차, 2차 나눠서 하긴 하는데 그 면역 효과는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접종되고 있는 대부분의 백신들이 1차보다는 2차까지 접종을 한 이후에 그리고 2차 접종 끝난 후에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지나면 면역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 면역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백신 수급 상황 때문에 이를테면 1차와 2차 접종하는 기간 자체를 좀 이렇게 늘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그 백신 수급 상황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얘기들이 좀 들리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좀 추가 도입이 좀 미뤄진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보니까 맞습니까? 지금 백신 수급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에서 수출 제한이나 이런 조치를 내린 적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당초에 3월 마지막 날 들어오기로 했던 것들이 약간 좀 늦춰지는 코박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아마 저희들이 직접 면역을 11월 달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크게 아직은 지장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 백신 수급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저희들 질병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 모든 부처가 함께 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수급 부분은 이제 모든 관계 부처에서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요 이상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에서는 아예 60세 이상한테만 접종 권고한다 이런 얘기 들어와 있고, 캐나다에서는 또 55세 미만에 대한 접종도 중단하기도 하고 이게 좀 각 나라별로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65세 이상은 2월에 접종을 시작할 때 잠시 보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효과성,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데 효과가 다소 확인하기에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좀 미룬 적이 있었는데요. 유보한 적이 있었고, 다만 그 이후 여러 가지 외국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같은 사례 그리고 유럽 WHO 등의 권고 등을 받아서 저희들 그리고 국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65세 이상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에 충분하다라는 권고를 했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외국 사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예방접종 계획에 혹시 반영될 부분이 있는지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병청의 양동교 자원관리반장이었습니다.